제 연구실 번호가 599-6612니까요. 구양순 서체에 대해서 의심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이쪽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문자부터. 이 유술유자는요, 원래 여기 손이에요. 손에다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손에 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이 구양순 서체에서는 여기 가로의 핵인데 이 오른쪽보다 왼쪽을 훨씬 더 뾰족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좌첨의 행이라고 불렀어요. 왼쪽을 뾰족하게 하는 행액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이슬유자는 필순이 삐침부터 해줍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 옛날에 행서나 초서에서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삐침부터 이 삐침부터 하게 되면은 이 뒤에 가로핵으로 한 것보다는 이쪽에서 다음 핵으로 이어지는 게 경계적이기 때문에 필수는 경계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떼시자는 이 옆부분에 고대 갑골이나 전서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는 이 오른쪽만 했을 때는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절사자로만 쓰이는데요. 보통 옛날에는 관청이라는 시자, 관청이라는 사자로 쓰였어요. 그 이유가 고대 신농시라든가 이 중국의 고대 하은주 시대 때는 관청에서 올해는 언제 씨를 뿌리고 올해는 언제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관청에서 씨 뿌리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흙에서 싹이 이렇게 곡식의 싹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손으로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가 이걸 관청에서 알려준다 이걸. 그래서 이게 절사자가 아니라 관청이라는 사자나 시자로 된 거예요. 원래 이 자가. 근데 관청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데는 태양빛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봄이 언제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지 알맞은 때, 그러니까
싹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 태양이 어느 때 그러니까 기온이 따뜻해지는가 이걸 다 황제 옆에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을 내두고 이런 것을 다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서 옛날에는 어느 때 태양빛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때시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은 이제 시간을 말하지만은 이건 농사 때를 말했던 거예요. 고대 어원은. 그래서 이게 때시라는 거인데 이 구양순서체에서 가로액이 왼쪽보다도 오른쪽이 이렇게 서서히 굵어지는 이유는 이 각도가 한 15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 무게를 요 밑으로 눌러주기 위해서 왼쪽은 가늘게 해주고 오른쪽은 굵게 해준다 해서 자첨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대자인데요. 이건 이제 우첨의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 큰 대 이 대자 글씨의 무게중심은 이 부분에가 있어요. 이 부분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중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이 굵어지면 이게 곤란해서 이거 왼쪽이 굵어지고 오른쪽은 서서히 가늘어진다. 그래서 이건 우첨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뾰족해진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모으기 위한 거인데요. 이게 보면 주살이라는 입자예요. 이 주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에 활쏘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래서 화살에다가 실을 달아놔 가지고 화살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 쏘 가지고 다시 줄을 당겨 가지고 쏘는 것. 그래서 이게 줄이 달리는 화살이다. 그래서 줄살이기인데 이제 리을이 탈락되고 주살이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속에 앉은 오리 같은 것을 이제 잡는 데도 쓰이고요. 화살 연습하는 데도 쓰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신 대자가 이 수액이 이 밑으로 내려온 수액이 약간 호 모양으로 활처럼 약간 휘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거 주사리개 갈고리가 사구가 이 사구라는 것이 이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 똑 바로 내려올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야지만이 이 부분에서 중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요 무게중심을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을대자는 대신대도 되고 교체하다 또 세대라는 뜻도 쓰여요. 한 세대. 윗상자는 이게 이 점을 갖다가 우첨행이라고도 하고 이걸 그러니까 삼각점이라고도 해요. 이건
육조의 그러니까 방필의 형태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 부분에가 방이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뼈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첨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윗상자는 가로액을 먼저 해주고 세로액을 뒤에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제 윗상자가 원래는 이렇게 고대의 윗상자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어요. 흙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위를 나타낸 거이고요. 또 이제 주역의 이론으로 말하면은 흙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양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고대의 문자에서는 이게 윗상자가 오른쪽 점이 하나 없고 이렇게 된 게 윗상자였고 동그라미 점 하나에서 이렇게 한 게 윗상자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상이라는 것은 윗상자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군주, 왕, 임금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윗상자는 이런 형식으로 쓰였는데 후대에 오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윗상이 해가지고 우첨행 가로액을 표시한 거예요. 이게 쾌 같은 거 움직이고 그럴 때 이 구양순서체는 대단히 미세하고 예민하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힐 거예요. 안 잡혀서 요건 움피려는 것이 미세한 붓의 움직임은 사실 카메라 앵글이 안 잡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어놓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움피려는 것을 제 옆에서 직접 봐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